이제 다투자고 드린 건 아니고요. 제 말씀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안 바꾸는 게 문제라고 봐요.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이 어떤 견해를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 이 정책을 하면 국민에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를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 좋은 건데 국민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책은 괜찮은데 환경이 달라져서 이게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필요한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도 안 하시니까 4년 내내 소위 말하는 뭐 컴퓨터가 안 달린 불도저. 옛날에 금도저라 그랬는데 컴퓨터 없어요. 그냥 불도저만 있는 거지. 후진기어도 없고 전진기어만 있어. 핸들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야권을 향해서 자꾸 말 바꾼 거를 찾아서 타박하시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당신 자신의 정책적 견해 가운데 혹시 바꿨더라면 국민에게 더 좋았을 것은 없을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논쟁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했냐 못했냐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죠.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텐데요. 굳이 말하자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온 동네에 불이 났어요. 온 동네는 말짱해요. 근데 우리 집만 불이 났어요. IMF. 우리 집에서 불을 냈어요. 그래서 딴 동네는 괜찮아. 동네의 딴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불이 나서 그 불을 끄고 무너진 집을 세우고 타버린 가재도구를 갈고 이 일을 한 1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은 우리는 괜찮았는데 이웃집이 불이 많이 났어요.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안 번지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성장률을 그냥 비교해서 어느 정부가 더 잘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평가일 수도 있다고 봐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통합진보당은 공천을 안 하죠. 제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당이 정당이 아니고 회사 같고요. 거기에 공천 신청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고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 신입사원 채용에 응한 구직자들 같아요. 도대체 당의 대표 지도부가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내치고 누구를 경선 붙이고 그럴 권리를 어디서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은 왜 공천 싸움이 없느냐 하면 저희는 이 사람이 당의 이름을 걸고 공직선거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나 없냐를 심사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만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수로 있으면 당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고요. 복수로 있으면 경선을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당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거대 두 정당이 하고 있는 공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당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 봐도 이것은 정당의 사유화에서 오는 잘못된 공천 절차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적인 공천은 아니다. 그 말씀은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금 MB 정부 심판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계속하고 있었다가 지금 공천까지 왔습니다. 이 좀 양당 모두를 좀 비판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당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막 주제가 MB 정부 심판으로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 부활로 갔다가 또 공천으로 왔다가 지금 저 흔들리니까 지금 참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저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유시민 대표 말씀하신 어느 정부가 잘했느냐 경제를 가지고 그건 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의 논점이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랬는데 니들은 어땠냐 이거는 사실 국민들 보기에 참 당신들끼리 웃기는 얘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정부 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맞죠. 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항상 현장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잘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웠고요. 맞습니다. MB 정부도 잘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워야 돼요. 그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논쟁을 어디 갈아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747 공약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상수다. 세계 경제의 변화 요인이라는 건 상수인데 그걸 상수를 예측하지 못했냐 그러면 저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달라질 걸 상수로 예측을 하고 했다면은 그 정부에서 했던 FTA 예측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금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 몇 년 전 거 상황 예측 못 하시고 좀 바꾸자고 하는 얘기 저는 그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말이 더 귀하다. 그렇게 무거운 줄 알아야 한다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인의 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힘은 후보하고는 비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이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공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분은 다 정치권에 계시고 저는 이번에 정치 신인입니다. 예, 신입사원. 공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벽을 느낍니다. 신입사원 많은데 신입사원으로 대접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정도도 몰랐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예. 아니, 제가 그거 이제 받아들일게요. 그런 비난은 다 받아들일 테니까 지금 제가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관련해서 이 협정이 두 나라에서 상이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불평등이 있다. 이 문제와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환경이 2008년도 미국 부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이 진단에 대한 견해를 주세요. 제가 좀 말씀. 그러니까 저를 말 바꿨다고 비난하는 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굳이 말 안 하셔도 되고요. 박수 차관님께서는 뭐 반론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유시민 대표께서는 본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너무 민감해진 것 아니요, 같은데. 제가 부분에 그거는 관한 여기 얘기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이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이 부분- 그렇게 본질을 벗어난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익이 달려 있고 국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 본질에 관한 견해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걸로 토론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자, 예. 이걸 얘기를 하시죠. 지금 저는 이 자리 분명히 FTA 깊이 들어가는 자리 아닌 걸로 압니다. 그렇죠? 자, 아니, FTA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쟁점이니까 입장 얘기할게요.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FTA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제를 합니다. 이른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이 맡겨준 책임을 이행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제가 그 얘기는 제가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답변을 좀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중지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우리 측 의견이고요. 짧게 아니 그래서요. 드릴게요. 아니 우리 박 차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길게 하셨잖아요. 저도 길게 안 할 테니까 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오히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오히려 이게 국익에 손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국가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하나는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개방과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다. 진보주의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일부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뒤에 앉겠습니다. 점점점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쓴 회고록에서 본인이 자필을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용하시고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존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하시되 좀 골고루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ISE를 포함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함께 유고에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언급하실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친노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 잘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하신 것도 있고요. 잘못하신 것도 많고요. 판단을 착오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가는 거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자산도 남겨주고 가셨고 또 좋지 못한 부채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남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좀 섭섭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자산만 많이 눈독을 들이시던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부채, 양극화, 또 한미 FTA, 또 비정규직 문제 확대 이런 부채를 끝까지 안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친노 소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의 말씀이나 또는 대통령이 하신 일을 지금 시점에서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은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나 그것과 비교해서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지금 100분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 FTA가 나오니까 네 분이 지금 물을 드시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예, 그만큼 좀 뜨거운 화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못지않게 지금 또 이번 총선에서 쟁점사항이고 가장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또 주제가 이 해군 기지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구럼비바이에서 4차 발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참 복잡해질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유시민 대표가 좀 불편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날 제주 평화 포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긴 말씀하셨는데 짧게 제가 할게요. 한 부분입니다.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 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데도 해군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분적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대화가 부족했던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유독 참여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 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안위가 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가 걸린 그 두 문제 가지고 유독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그것을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예,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 싶은 거예요. 아니, 말 그런데 바꾸기가 그러면- 자꾸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네. 박 전 차관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2007년도니까 이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를 방문해서 안보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제주도의회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또 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이 지금 제주당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의 말씀 아닐까요? 자, 말씀 아까 예, 예. 남경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가는 작업입니다. 예. 그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참 대한민국 우리가 참 아쉬운 게 제가 그렇죠. 기자 시절의 경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청회가 잘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냐면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은 이견을 가진 여러 집단에서 모여가지고 이견을 덜어내고 공통적인 어떤 의견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정한 태도를 참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욕을 하다 하시니까 못 그러니까 바꿔요.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좀 말씀을 예, 좀만 좀 더 마저 드릴게요. 듣고 지금 기회 박근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번 섰다가 갔어요. 자, 우리 참여정부 때 얘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천성산 터널 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성산 터널 공사 거기 천연기념물 개구리 다 죽는다고 황소개구리 아니요. 예, 도롱칠에 도롱뇽 죄송합니다. 도리칠에 도롱뇽. 예. 도롱뇽. 그래서 스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중단됐다가 섰다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은 반대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근데 그 차이가요. 예. 우리 박성규 전 차관께서는 왜 문제가 풀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지율 스님이 100일 가까이 단식을 하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셔갖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 사진 보신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북한산 밑에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2년간 지연됐는데요. 그때 스님들이 나무 위에 집 지어놓고 농성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목숨 걸고 반대하면 일단 중단해놓고. 유시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요? 유시민 대표님께 유시민 질문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토론 중에 두 당에 공천을 두고 뭐 신입사원 뽑는 것 같다 하셨는데 근데 통합진보당 보면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던 위원장을 당선 가능권에 공천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신입사원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나 피해자 지지 모임이 성토가 그치지를 않고 피해자도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도대체 공천하는 그 당의 패기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서기호 판사 때 비례대표 영입하실 때 이정희 대표님께서 영입하실 때 본인 끝까지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번 그 정진후 위원장 공천에 있어서도 본인이 몰랐던 일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기거든요.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의 취지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 있는 정진후 전 정교조 위원장께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하신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예, 2차 가해자에 대한 그 재심위원회가 열린 거 아시나요? 09년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를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재심위원회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 2차 가해자들을 당에서 뭔가 심증적 혐의는 간다라는 아니요, 이제 2차 무슨 말인지 가- 알겠습니다. 거죠? 거기까지 예. 들어도 제가 무슨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무슨 말인지 조치를 짐작은 경고로 가는데요. 낮추셨잖아요. 위원장으로 계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예, 이런 답변해서 겁니다.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분이 그 사건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를 않고 조금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어서 그분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 전교조 위원장이 제명이 되고 그 뒤에 오신 전교조 위원장이 이 정진후 후보예요. 이 정진후 후보가 위원장으로 오셔서 그 책임이 있는 전임위원장을 제명을 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랬는데 전교조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그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모임 쪽에서 이걸 낮추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정진우 위원장이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대의원 대회에 재심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번복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대의원 대회에. 6시간 동안 대의원들이 토론한 끝에 표결했는데 가부가 거의 동수로 나와서 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위원회의 표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어요.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조금 좀 엄밀하게 생각해 주시기 피해자의 바라고요. 발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더 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 사실관계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시려고 믿고 저희는 이 사건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성폭력 알겠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아시죠? 피해자분께서 인터뷰하신 거 물론이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저희가 그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 문서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다 받아봤습니다.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시민농객 여러분께서 늦은 시각 아주 함께 하시면서 가면서도 시행 가능성을 높이자. 남 의원께서 하는 정치적 그런 의미로 가는 이해관계 것이죠. 때문에 뭉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질문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가려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문제라는 거죠. 약간의 그래서 차이가 연대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한국 답변 정치에서 드릴게요. 한미동맹이나 미군 철수 문제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봐요. 미군 철수 문제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은 영원 불멸토록 외국 군대한테 우리 그렇지 안보를 않죠. 맡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예, 아닐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셋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통합진보당 강령을 뚜렷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이 얘기를 하면 반체제로 반미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민주당은 이걸 명시를 못해요. 저희 내일 모레 당장 철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방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의지를 강령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몇백 년씩이나 외국 군대 우리 안보를 맡길 겁니까? 언제 그 가능하다고 점이고요. 보십니까, 그게? 왜 이제 이렇게 아니 남북 평화가 다 조성되면 나가야죠 미군은. 나가는데 당연히. 그게 지금 그런 거고 왜 현재- 연대했느냐 하면요. 현재 얘기를 하셔야죠. 좀 다르면서도 연대한 이유는 새누리당과 우리 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는 색강이 흘러요. 색강은 차박차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홍수나무 그거 빠집니다, 잘못하다가.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도 어떨 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짜증 나는데 저희가 연대를 안 하고 선거를 나가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 싫은 느낌이 좀 있을 때도 있지만 국민들이 뭘 명령합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바꾸래요. 그건 두 분들 생각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지 마세요. 일부 그렇게 될 국민. 겁니다.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어떤 데 착각일 수 있죠. 그게. 이게 아마 저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유시민 대표 말씀하신 어느 정부가 잘했느냐 경제를 가지고 그건 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의 논점이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랬는데 니들은 어땠냐 이거는 사실 국민들 보기에 참 당신들끼리 웃기는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정부 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바로 그 보는 게 부분에 대한 맞죠. 얘기를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항상 현장에서 그러니까 느끼는 참여정부 잘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웠고요. 맞습니다. MB정부도 잘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워야 돼요. 그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논쟁을 어디 가르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747 공약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상수다. 세계 경제의 변화 요인이라는 건 상수인데 그걸 상수를 예측하지 못했냐 그러면 저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달라질 걸 상수로 예측을 하고 했다면은 그 정부에서 했던 FTA 예측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금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 몇 년 전 거 상황 예측 못 하시고 좀 바꾸자고 하는 얘기 저는 그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말이 더 귀하다. 그렇게 무거운 줄 알아야 한다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인의 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힘은 후보하고는 비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했냐 못했냐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죠.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텐데요. 굳이 말하자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온 동네에 불이 났어요. 온 동네는 말짱해요. 근데 우리 집만 불이 났어요. IMF. 우리 집에서 불을 냈어요. 그래서 딴 동네는 괜찮은, 동네의 딴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불이 나서 그 불을 끄고 무너진 집을 세우고 타버린 가재도구를 갈고 이 일을 한 1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은 우리는 괜찮았는데 이웃집이 불이 많이 났어요.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안 번지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성장률을 그냥 비교해서 어느 정부가 더 잘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평가일 수도 있다고 봐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통합진보당은 공천을 안 하죠. 제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당이 정당이 아니고 회사 같고요. 거기에 공천 신청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고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 신입사원 채용에 응한 구직자들 같아요. 도대체 당의 대표 지도부가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내치고 누구를 경선 붙이고 그럴 권리를 어디서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은 왜 공천 싸움이 없느냐 하면 저희는 이 사람이 당의 이름을 걸고 공직선거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나 없냐를 심사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만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수로 있으면 당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고요. 복수로 있으면 경선을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당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거대 두 정당이 하고 있는 공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당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 봐도 이것은 정당의 사유화에서 오는 잘못된 공천 절차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적인 공천은 아니다. 그 말씀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MB 정부 심판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계속하고 있었다가 지금 공천까지 왔습니다. 이 좀 양당 모두를 좀 비판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당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막 주제가 MB 정부 심판으로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 부활로 갔다가 또 공천으로 왔다가 지금 흔들리니까 지금 참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제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공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분은 다 정치권에 계시고 저는 이번에 정치 신인입니다. 신입사원. 공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벽을 느낍니다. 신입사원 많은데 신입사원으로 대접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정도도 몰랐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아니, 제가 그거 이제 받아들일게요. 그런 비난은 다 받아들일 테니까 지금 제가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관련해서 이 협정이 두 나라에서 상이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불평등이 있다. 이 문제와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환경이 2008년도 미국 부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이 진단에 대한 견해를 주세요. 제가 좀 말씀. 그러니까 저를 말 바꿨다고 비난하는 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굳이 말 안 하셔도 되고요. 박수 차관님께서는 뭐 반론이 있으십니까? 지금 유시민 대표께서는 본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너무 민감해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여기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이 자.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본질을 벗어난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익이 달려있고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 본질에 관한 견해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토론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이걸 얘기를 하시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이제 다투자고 드린 건 아니고요. 제 말씀의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안 바꾸는 게 문제라고 봐요.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어떤 견해를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 이 정책을 하면 국민에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를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 좋은 건데 국민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책은 괜찮은데 환경이 달라져서 이게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필요한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도 안 하시니까 4년 내내 소위 말하는 뭐 컴퓨터가 안 달린 불도저. 옛날에 금도저라 그랬는데 컴퓨터 없어요. 그냥 불도저만 있는 거지. 후진 기어도 없고 전진 기어만 있어. 핸들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야권을 향해서 자꾸 말 바꾼 거를 찾아서 타박하시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당신 자신의 정책적 견해 가운데 혹시 바꿨더라면 국민에게 더 좋았을 것은 없을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논쟁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